어제 오후 2시, 65세의 최영수 씨가 은행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출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담보대출 최대 한도는 5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최 씨는 이미 퇴직금 3억을 준비해놨습니다. 합치면 8억 원입니다. 서울 변두리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상담사는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의 손은 떨렸습니다. 5억 원의 빚을 진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이자를 갚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옆 테이블에 앉은 젊은 부부는 서슴없이 서명했습니다. 최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 사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바로 이 순간 수많은 중년분들이 똑같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지금 안 사면 평생 기회가 없다고 합니다.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합니다. 과연 이 나이에 큰 빚을 져도 되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의 진실과 중년이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중요한 결정에 확실한 기준이 생길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오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역마다 물건마다 희비가 엇갈립니다. 이런 시기에 잘못된 판단은 평생의 노후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67세의 박정숙 씨가 바로 그 위험을 경험했습니다. 2년 전 박 씨는 주변의 권유로 경기도 외곽 아파트를 샀습니다. 가격은 6억 원이었습니다. 박 씨가 가진 돈은 2억 원뿐이었습니다. 4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잘했다고 칭찬했습니다. 1년만 있으면 2배 오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1년이 지나도 집값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시세는 5억 원입니다. 1억 원이 손실입니다. 게다가 2년 동안 낸 대출 이자가 3천만 원입니다. 실제 손실은 1억 3천만 원입니다. 더 큰 문제는 현금 흐름입니다. 매달 대출 이자로 150만 원이 나갑니다. 박 씨의 국민연금은 60만 원입니다. 이자도 못 갚습니다. 통장 잔고를 깨서 메워야 합니다. 2억 원의 통장 잔고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1년이면 바닥날 것입니다. 박 씨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박 씨의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67세의 4억 원의 빚은 너무 무리였습니다. 소득이 제한적인데 큰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자를 감당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둘째, 시장을 맹신했습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고 믿었습니다. 과거의 경험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금리가 올랐습니다. 과거의 공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셋째, 급했습니다. 지금 안 사면 기회가 없다는 조바심에 서둘렀습니다. 충분히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여러 물건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조급함이 판단을 흐렸습니다. 70세의 김영자 씨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권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꾸준히 시장을 지켜봤습니다. 여러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가격 추이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매수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였습니다. 가격이 많이 떨어진 후였습니다. 시세의 80% 수준이었습니다. 김 씨는 자기 자본으로만 샀습니다. 대출을 받지 않았습니다. 3억 원짜리 아파트를 현금으로 샀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 아파트 시세는 3억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게다가 대출이 없으니 이자 부담도 없습니다. 월세를 주고 받는 돈으로 편안하게 생활합니다. 인내심이 만든 성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동산 시장은 어떤 상황일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어떤 이는 지금이 바닥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야 한다고 합니다. 다른 이는 더 떨어질 거라고 합니다. 기다리라고 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상황입니다. 남이 뭐라고 하던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68세의 이정수 씨는 이 원칙을 지킵니다. 이 씨에게도 여유 자금이 있습니다. 5억 원 정도입니다. 주변에서는 부동산에 투자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씨는 신중합니다.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빚을 져서 큰 집을 살 필요가 있는가? 이자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 집값이 떨어지면 견딜 수 있는가?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사는 전셋집으로 충분합니다. 빚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5억 원을 안전하게 운용하면 월 2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옵니다. 그것으로 생활하기 충분합니다.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씨의 선택이 옳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던 본인의 상황에 맞는 결정을 했습니다.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안전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년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중년은 부동산 투자를 아예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절대 과도한 대출을 받지 마십시오. 자기 자본의 2배 이상 빌리지 마십시오. 이상적으로는 자기 자본으로만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을 받더라도 최소한으로 제한하십시오. 이자를 국민연금으로 감당할 수준이어야 합니다. 71세의 한명희 씨는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한 씨는 작년에 작은 상가를 샀습니다. 가격은 2억 원이었습니다. 한 씨가 가진 돈은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5천만 원만 빌렸습니다. 대출이자는 월 20만 원입니다. 국민연금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합니다. 상가에서 월세가 나옵니다. 월 80만 원입니다. 이자를 내고도 60만 원이 남습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입니다. 혹시 공실이 생겨도 이자는 국민연금으로 낼 수 있습니다.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둘째, 반드시 실거주 목적이어야 합니다. 투기 목적으로 사면 안 됩니다. 본인이 살 집, 자녀에게 물려줄 집을 사는 것입니다. 단기 차익을 노리면 실패합니다. 장기 보유를 전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67세의 조영희 씨는 이 원칙으로 성공했습니다. 조 씨는 5년 전 경기도에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딸 가족이 근처에 살아서 자주 보려고 샀습니다. 투자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주말마다 그 집에 가서 묵습니다.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그 집값이 2배로 올랐습니다. 2억에 샀는데 지금은 4억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수익이었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산 것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셋째, 입지가 확실한 곳만 사십시오.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 인프라가 좋은 곳이어야 합니다. 개발 고지만 믿고 외곽에 사면 위험합니다. 개발은 언제 될지 모릅니다.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입지를 선택하십시오. 70세의 강민수 씨는 이 원칙을 어겼다가 실패했습니다. 강 씨는 3년 전 시골에 땅을 샀습니다. 대규모 개발 계획이 있다고 했습니다. 10년 후 신도시가 들어선다고 했습니다. 강 씨는 믿고 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개발 계획은 취소되었습니다. 땅값은 떨어졌습니다. 팔려고 해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1억 원이 땅에 묻혔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믿은 대가입니다. 넷째, 서두르지 마십시오. 부동산은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안 사면 평생 기회가 없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조바심을 버리고 천천히 알아보십시오. 충분히 비교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67세의 정말순 씨는 3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수십 곳을 둘러봤습니다. 가격을 비교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최적의 물건을 찾았습니다. 시세보다 싼 가격에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인내심이 좋은 기회를 가져다 줬습니다. 다섯째,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법무사에게 등기를 확인받고 공인중개사에게 시세를 물어보고 재무설계사에게 자문을 구하십시오. 비용이 들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68세의 윤기순 씨는 전문가 덕분에 손실을 막았습니다. 윤 씨는 좋은 매물을 발견했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쌌습니다. 계약하려는 순간 법무사에게 확인을 부탁했습니다. 법무사가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법적 분쟁이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만약 샀다면 큰 손해를 봤을 것입니다. 법무사 상담료 50만 원이 억 단위 손실을 막았습니다. 전문가의 가치입니다. 결론적으로 영끌에서 지금 사야 할까요?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중년에게 영끌은 너무 위험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은 노후를 파탄냅니다. 무리하지 마십시오. 본인의 능력 안에서 신중하게 접근하십시오. 부동산은 반드시 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월세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입니다. 매달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수입이 있으면 됩니다. 67세의 김순자 씨는 평생 전세로 삽니다. 집을 사지 않았습니다. 대신 금융자산을 늘렸습니다. 지금 5억 원의 금융자산이 있습니다. 배당과 이자 수익이 월 200만 원입니다. 전세보증금 2억 원을 빼고도 3억 원이 남습니다. 비상금으로 넉넉합니다. 김 씨는 만족합니다. 주인께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이사 가고 싶으면 언제든 갈 수 있습니다. 유동성이 높습니다. 급한 돈이 필요하면 금융자산을 현금화하면 됩니다. 오히려 집이 있는 것보다 자유롭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계속 변합니다. 오늘의 정답이 내일의 오답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연성입니다. 시장에 맞춰 전략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방법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밤에 편히 잠들 수 있어야 합니다. 빚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집값 걱정에 하루하루 불안하면 안 됩니다.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선택을 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은행 상담실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서명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이 빚을 정말 감당할 수 있는지, 이 선택이 노후를 안전하게 만드는지 자문하십시오. 조급함을 버리고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의 노후는 소중합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망쳐서는 안 됩니다. 안전하게 가십시오. 천천히 가십시오. 그것이 결국 빠른 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중년 여러분의 안전한 자산 관리와